예,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 체결할 때 소유자 확인. 이제 매도자나 매도자나 아니면 임대인, 이게 제가 제가 뭐 어제 좀 어제 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아주 당연한 건데 제가 좀 뭐 실수할 뻔도 한 것도 있고,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자 확인이 뭐 부동산이 이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뭐 저하고 뭐 하여튼 뭐 완전 친한 친인척이나 뭐 친구들 이런 분들한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물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서 그냥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, 혹은 자주 거래가 되셨던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죠. 뭐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돈을 댔는데 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, 며느리도 있고, 딸 뭐 와이프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뭐 다반사거든요.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저희들 같이 이제 동네에서 부동산 하는 업종들은 그 임대인들이나 매도인들은 사실상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.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참 계약하다 보면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사실은 요즘 뭐 이혼이 뭐 많다 보니까 옛날에 소유주가 뭐 와이프 명의로 돼 있으셨어요. 근데 우리가 중개인들이 알 수도 있지만 예전에 거래 한번 했었는데 저분 우리 동네 분 맞는데 하고서 이혼을 소송 중인지 어쩐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물건을 내놨었는데, 물론 등기 명의인은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었고요. 뭐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면 제가 뭐 의심을 안 했겠는데, 이게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와이프 명의분으로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. 그쪽으로 계좌를 입금하게 했더니 본인 이름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말씀하시냐고, 아니면은 위임장을 써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뭐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. 다 알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고. 근데 제가 뭐 순간적으로 그때 임차인들한테도 이런 계약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뭐 이틀 전에 계약서를 한번 썼긴 썼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와이프분하고 이혼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와이프 안 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결국 오게 했는데, 뭐 그걸 내놓으셨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, 막상 계약서 쓰는 날 사무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. 문제가 왜 없었어요? 뭐 잘못하면 불법 점유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는 그분은 등기 명의인 어쨌거나 그분하고 계약 안 했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. 사실 그냥 완전 친한 건 아닌데 대면 하시는 분인데, 설마 이러고 하고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아주 기본적인 건데, 아주 기본적인 거죠.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으니까 뭐 절대 등기 명의인 아닌 분들하고, 아니면 위임장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시면, 혹은 그런 건 있죠. 부동산 중개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은 아버지 거고 이건 아들 거고 저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그분이 아예 뭐 다 관리해 주시는 건 있어요. 저도 이제 동네 부동산이니까. 근데 이제 뭐 제가 다 안 한다는 거 아니고 막 뻔히 알잖아요. 동네 분들이고 매일 인사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,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도 사실 뭐 아들 명의로 돼 있지만 아버지 명의가 와서 계약서 써요. 위임장도 없이. 뭐 죄송한 얘기지만. 그리고 이제 뭐 월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, 뭐 상가나 매매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금액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. 이제 소유주하고 이제 내놓으신 분하고 이게 다른 경우가 또 있어요. 다른 경우는 어떠냐면은, 이게 신탁등기 돼 있을 때, 신탁등기란 거는 소유권을 A라는 사람에서 신탁회사에다가 넘긴 경우죠. 이럴 때는 신탁회사가 소유주가 됐어요. 근데 신탁회사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, 요 위에 보면 신탁등기 갑구, 을구에 채무자가 있어요.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. 예. 이 신탁등기라는 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. 문제 없습니다. 뭐 이게 전월세를 쓰시던 뭐 하시던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너무 겁내시지 마시고, 이제 단 신탁등기에 써있는 신탁원부를 이제 중개인이 법원에 가셔가지고서 거기 내용에 어떻게 규약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관리나 뭐 위임이나 이런 게 써 있습니다. 그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임차인분들도 좀 생소하시지만
이건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채무자가 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, 거기 실질적인 소유주죠. 소유주는 신탁으로 되어 있지만 등기명의는, 그래서 이건 뭐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. 예. 그래서 그 신탁 원부를 보고서 관리비나 뭐 위탁 규정 이런 데 써 있으니까요. 뭐 거기에다 하시면 됩니다. 오히려 신탁 등기 같은 경우는 더 안전해요. 제가 본 바로는. 왜냐하면 보증금이 과다하게 좀 책정됐다고 하면은 그 금저당 있죠. 대출을 일부를 상환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. 그래서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임대 놓으시거나 임대 들어가셔도 상관 아니셔도 됩니다. 등기 명의인하고 할 경우 지인들 조심하셔야 되고, 신탁 등기는 등기 명의인하고 그게 다를 수 있다. 그건 당연한 거다.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. 그리고 종종 가다 보면 이 전전세가 있어요. 이게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원투룸 건물 있잖아요. 원투룸 건물 호실수 이렇게 보면은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해가지고서 각 층당 뭐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, 여기가 이제 남향이야. 이렇게 하면은 요 라인이 좋잖아요. 그럼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서 이걸 전세로 3,000을 자기가 2년 계약을 해요. 그렇게 하고서 이걸 월세를 받아요. 예. 그 대학가 가보면 앞에 막 서 있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.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. 근데 주인인처럼 해결해요. 그리고 막 방을 놓고, 그러고서 이제 그때서야 중개인들한테 자기 이거 전세로 한 거라고 해가지고 전전세를 쓰세요. 사실 알고는 이거 사기예요. 근데 웃고 넘기죠, 우리 같은 경우. 뭐 그런 거 이게 딱 보면 알거든요. 저도 이게 맨 초년도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. 난 저분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닌 거예요. 등기를 띄워보니까. 그럼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전세 받아놓은 거 이제 전전세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걸 제가 이제 원칙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거 전전세 놓는 데는 그 동의서만 있으면은 사실 전전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원칙은 전전세로 쓰더라고. 주인하고도 써야죠. 주인 동의서 혹은. 그래서 쓰게 되는데,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가 보편화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.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대가 그런 게 많아요. 대전대. 그것도 서문이 아니라 남문 쪽에 그런 경우 있고, 우송대는 뭐 다른 쪽은 있는 거 아예 다 사라졌어요. 유난히도 이제 대전대 쪽이 그런 게 많거든요.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. 초년도에 좀 저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, 그러신 분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중개하시거나 방 얻으실 때 월세로 그냥 한 방에 다 내시고서 뭐 6개월 정도 계약하시는 분은 설사 계약이 잘못됐다고 해도 자기가 피해가 없어요, 월세는. 근데 이제 그 이상 장기 계약하실 분들은 원칙대로 하셔야죠. 그래서 이제 등기 명의인 확인하는 법하고 아주 뭐 당연한 건데, 이거 뭐 제가 이게 뭘 강의를 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등기 명의인이 돼 있는 분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, 등기 명의인 통장에다 넣으셔야 됩니다. 이거 기초입니다. 근데 이게 저도 이게 하다 보면은 뭐 우리 동네 분들이나 있는데 좀 깨질 때가 있는데, 역시나 제가 그때 계약 못 하겠다고 그냥 한판 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남편분이 와이프분을 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혼 중이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. 이게 재산 분할 중에 그런 일이 겪어버리면 그게 재산 분할이 안 됐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. 나눠 가져야 되는데 거기 임대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? 그러면 월세를 나눌 거예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근데 그 남편만 아까 말만 믿고 그냥 계약을 했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죠.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, 뭐 제대로 이제 와이프분이 오셔가지고서 저희 사무실에서 부부싸움 대판 하시면서 결국은 계약은 했긴 했는데, 하여튼 요거는 뭐 감각적으로, 감각이 아니라 원칙을 일단 지켜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요즘은 형제간의 재산 분할, 그리고 이혼도 많이 돼 있고, 그리고 갑자기 상속받은 경우도 있고요. 이럴 때 누가, 그리고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됐는가, 그리고 동의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. 형제들이 상속받아가지고 잔뜩 있을 때 사실 임대 하나 놓더라도 상속권자들한테 다 저희 받아야 돼. 아니면 누군가 상속 등기를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래서 요즘 복잡한 문제들이 요즘은 많이 생기니까 중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얻으시는 분들이나 요즘 등기 명의, 등기부 등본 보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주하고 반드시 계약하고, 이런 경우에만 조금 예외일 수 있다. 이 신탁 등기하고 전전세,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단기 뭐 6개월 이상이면 이해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는데, 하여튼 그래도 원래 주인하고는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